주유소에서 이렇게 네. 또 커피를 또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뭐 사실 요즘 커피 소비량이 정말 많이 늘었죠. 저도 한 두세 잔 정도 마시는데 그래서 많이들 창업하시는데 네. 뭐 다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또 머리를 굉장히 잘 쓰셔가지고 내 돈 쓰지 않고 남의 돈 쓰면서 마케팅도 되고 뭐 이런 굉장히 영리한 방식으로 실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유소를 60군데를 한 겨울에 막 찾아다녔습니다. 걸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계약하기 전날 그 설계팀으로부터 야 여기 그린벨트란다 이러더라고요. 그린벨트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참 많이 꾸는 꿈 중에 정말 아담한 커피숍 하나 차리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예, 다들 공감하시나요? 아닌가요? 다방을 꿈꾸시나요? 커피숍을 다 차리고 싶다 이런 꿈이 있는데 하지만 아무리 작은 카페라고 하더라도 개업까지 하기가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초기 창업금부터 시작을 해서 손님 응대법이나 메뉴 개발까지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페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시간 제가 오랜만에 출연한 기념으로 마련을 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창업 멘토 우리 프로그램의 중심 정중앙 배꼽 한재선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재선 박사님과 또 지난번에 커피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재선 박사님이 얼굴이 약간 아메리카노 색깔이다. 뭐 이렇게 했고 저는 뭐 약간 놀이끼리에서 율무차. 율무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은 약간 재미가 없는데 예, 기억하시나요 그때? 로스팅 기기. 그렇죠. 예, 로스팅 기계 개발자가 나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요 여성들의 로망 커피숍을 또 이렇게 차리고 대박을 나신 분에 대한 또 얘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뭐 제 주위에도 사실 그 커피 체인점이죠.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뭐 뚝섬 플레이스라든가 체인점 뭐 이런 거 이제 커피 구렛나루, 예. 카페 베네 쪼고리 웃길 때까지 할 거예요. 값이 싸다고 한 이디야피아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차리다가 망한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뭐 사실 요즘 커피 소비량이 정말 많이 늘었죠. 저도 한 두세 잔 정도 마시는데 그래서 많이들 창업하시는데 네. 뭐 다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좀 전에 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요즘 카페가 사실 굉장히 포화 상태 아닙니까? 예. 굉장히 한 블럭 건너서 한 블럭 정말 카페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커피숍을 하고 싶은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주유소에서 커피를 판매를 해서 대박을 치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지연 대표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커피를 이렇게 파세요. 주유소에서 커피를 어떻게 파는 거죠? 보통 주유소가 공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크다 보니까 노는 공간들이 생깁니다. 1.3평부터 뭐 10평까지. 네. 저는 그 노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운전자 고객들한테 특화해서 네네.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주유소에서 커피를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유하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 셀프 주유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차 이렇게 셀프로 주유 딱 하고 나서 커피 하나 사러 가야지. 그리고 갔다가 다음 사람 기다릴 거고 네. 싸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셀프 주유소를
가게 되면 네. 보통 3분에서 4분 정도 네. 주유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의 미션은 그 3분을 잡는 게임인 겁니다. 아, 3분 안에. 네네네. 오. 굉장히 빨리 나오는 머신 그리고 이제 고객에게 직접 가져다주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이제 운전자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배달을 하는 거군요. 갖다 드리는 거죠. 야, 네네네. 역시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 그렇습니다. 갖다 주면 또 좋아하고. 엄청 또, 좋아하시죠. 예, 그러니까 또 대박이 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뭐 이렇게 노는 공간을 활용을 하셨어요. 그렇게 큰 매장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초기 자본도 그렇게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자, 일단 굉장히 궁금한데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딱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는 제 멘토였던 교수님께서 항상 칠판에 크게 적어주셨던 4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have fun이고, 두 번째는 mistakes are good, 세 번째는 relax, 네 번째는 이제 trying is important입니다. 그러니까 시도하는 것이 나머지 4개보다 3개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1년 동안 이제 휴학을 했었는데 그때 뭘 했냐면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영어로 일본어를 알려주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있었는데 영어로 한국어를 알려주는 라디오 방송은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니 해보면 재밌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은 못 벌었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독일에 사는 한 여성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독일에 어린 시절 입양돼서 그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워낙 바쁘니까. 근데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모국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됐다 이거였습니다. 그때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는데 뭐였었냐면 내가 재미로 시작한 일이 누군가한테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뭐 컨텐츠 내용은 대단한 게 아니고 뭐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이런 생활 밀착형 회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을 시작한 거는 3학년 때였는데 제 멘토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면서 봤더니 그 미국 청소년들이 이만한 화살표 모양의 광고판을 막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돌리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멈춰서 이렇게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야, 이 재밌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면 왜냐면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 뭔가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have fun이라고 했는데 그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대학교 3학년이었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때 그 멘토가 저를 부르더니 이러더라고요. 룰 넘버 1이 뭐였냐 이러더라고요. have fun이죠 이랬더니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have fun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즐겁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개인이 만들어내면 요만큼의 가치가 있는데 이 조직, 회사라는 게 만들어내면 이만큼의 가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재밌는 걸 해서 뭔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사업을 한 3년 동안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뭐 생활의 달인에도 나오고 스타킹에도 나오면서 이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멘토가 다시 부르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니 이제 새로운 사업 제안을 한 겁니다. 이제 저는 공동 창업자 팀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 회사의 방침상 대표가 2가지 일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결론은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제가 임신한 건 아니고 제 와이프가 임신을 한 상태였고 이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면 퇴사를 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퇴사를 했죠. 그런 다음에 한 6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1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왜 힘들었냐면 그 새로운 사업 제안이라는 게 운전자를 위한 커피 전문점이었거든요. 요즘에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같은 거 있죠. 차가 바로 지나가면서 햄버거를 받아가는 그 커피 전문점 브랜드를 만들려고 이제 투자 유치를 노력했으나 이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한참 좌절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에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브링커피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창업을 하게 되신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일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 릴렉스입니다. 시간은 여러분 편이 아닐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막 투자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을 설 수도 있겠죠. 근데 사업은 제 생각엔 부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시간하고 싸워서 이긴 그 자신감하고 내공은 여러분한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평생 가는 겁니다. 사업은 아닐 수 있지만. 자, 세 번째 룰은 미스테이크사 굿입니다. 실수가 항상 좋다고 제 멘토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브링커피라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초소형 커피숍을 구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주유소가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는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셀프 주유소가 막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소가 너무 안 되니까 인건비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셀프 주유소를 잘 보니까 많이 증가하고 있었고 또 워낙 주유소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주유소 사업 이외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주유소 소유주들의 어떤 니즈가 있었습니다.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 모델을 기획을 하고 주유소를 60군데를 한 겨울에 막 찾아다녔습니다. 걸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한 군데를 찾아서 굉장히 오래 한 그곳을 조사했습니다. 2, 3주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약하기 전날 그 설계팀으로부터 야 여기 그린벨트란다 이러더라고요. 그린벨트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저한테 좋은 실수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한번 실수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다 조사하니까 어떤 입지가 좋고 어떤 입지가 나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브링커피 1호점을 만들게 됐습니다. 시도하는 게 제일 좋다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첫 번째 만들었었던 그 퍼포먼스형 광고 회사 에로우 애드 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들 때 일입니다. 6명의 공동 창업자가 있었는데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새로운 것이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엔 야 이거 뭐 법적으로 되겠니? 야 이거 뭐 돈이 되겠니? 너무 많은 그게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계속 컨택을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야, 너 한번 와라 서울에. 이 사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구애를 한 3개월 했는데 이제 그 미국 사장이 외국을 순방하던 중에 잠깐 들리겠다고 저한테 얘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6명이 야 이거다 의기투합해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해결해야 될 게 엄청 많더라고요. 미국 사장이 오니까 의전해줘야 될 차도 필요하고 이거 맛있는 비빔밥도 한번 사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대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건 차를 빌리자 이거였습니다.
근데 빌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호 렌터카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의 KT 렌터카죠. 전화를 해서 야 미국 이 퍼포먼스 광고 사장이 한국에 오는데 너희 회사를 우리가 무료로 광고해 주겠다. 그 대신 차 좀 빌려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미팅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미팅을 했고 그 결과 그 지금의 그 KT 금호 렌터카가 그 차를 빌려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이제 미디어 홍보까지 해줘서 결국 저희가 그것을 이용해서 미국에게 투자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사실 아무것도 일어날 것이 없었죠. 근데 사실 전화를 하거나 미팅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말은 싫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창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번 하고 나니까 룰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많이 그리고 빨리 변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장품도 프린터로 뽑아내는 시대가 됐고요. 인터넷 검색할 때 컴퓨터보다는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하죠. 젊은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도 창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모두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사람한테 너 GD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마크 주커버그가 될 수는 없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사소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왜 이렇게밖에 서비스가 안 되지? 내가 요만큼 좀 바꿔보면 좀 더 나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한번 이걸 빼거나 뭔가 더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것이라든지 한번 해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이렇게 네. 또 커피를 또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굉장히 또 아이템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오늘 강연 들으셨나요? 예. 저도 아이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되게 니치 시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시도를 하라는, 사실 이게 투자나 이런 스타트업 쪽에서는 실행력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정말 실행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아까 전에 렌터카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돈이 없으니까 뭐 친구한테 빌리는 노력을 해본다라든가 포기를 할 건데 그걸 또 머리를 굉장히 잘 쓰셔가지고 내 돈 쓰지 않고 남의 돈 쓰면서 마케팅도 되고 뭐 이런 굉장히 영리한 방식으로 실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제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점포 확장을 또 이제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얼마만큼 또 점포 확장을 또 할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1년 동안은 운전자들이 고급 커피를 원할 것이다라는 이거를 증명을 좀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건 증명이 된 상태고 이제 하반기에 지금 같은 매장 하나 네. 그리고 지금 매장보다 조금 더 개선해서 지금 이제 차가 멈춰서 받아가는 건데 예. 이제는 이제 드라이브스루 형태를 개발해서 드라이브스루요? 네네네. 그러니까 차가 멈출 필요 없이 쭉 그냥 받아서 나가는 거죠. 약간 그 축구에서 스루패스 약간 스루 이렇게 딱 찔러주고 네네네. 이렇게 싹 가는 그런 원리인가요? 가장 편리하게끔 이제 예.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국의 주유소 엄청 또 이렇게 사장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네. 점포 확장을 위해서 나중에 찾아가면 이 사람 약간 또 우리가 해줘야지라는 또 약간 메시지 있는 또 한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들 커피 매일 드시죠? 햄버거는 매일 못 먹습니다.
근데 커피는 매일 마십니다. 주유도 차가 일주일에 2-3번은 주유하잖아요. 그때마다 커피를 파실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예, 그래요. 예, 자랑을 또 엄청 하셨어요. 아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예, 좋아요. 이 드라이브스루 과연 우리나라에 어디까지 확산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저는 꽤 많이 확산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사실 주유소에 공간 많이 남거든요. 네. 근데 그 남는 공간을 뭘 하고 있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전하다 보면 주유할 때 제가 그 순간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사놓고 운전하면서 마시려고 하는 이런 요구가 좀 있어요. 네. 그걸 굉장히 잘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셀프 주유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셀프 주유소에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윈윈할 수 있는 쪽이라서 네. 굉장히 확대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또 잘 될 것 같고 소자본 또 창업이거든요. 네. 이게 근데 무턱대고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무턱대고 내가 이걸 시작해야겠다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소자본 창업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소자본 창업이 때문에 머리를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그 지금 되게 머리를 잘 쓰신 게 커피를 언제 마시냐 하는 시간대를 쭉 분석을 해본 거죠. 그 중에 주유소에서도 주유하는 남는 3분 이때 커피를 살 수 있겠구나. 이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강의 들으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또 커피를 언제 마시나? 가만 보면 회의할 때도 마셔요. 회의할 때도 커피를 마시는데 그때 보면 회의할 때 커피를 사러 가잖아요. 그게 굉장히 귀찮아요. 만약에 회의를 위한 커피를 배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만 딱 타겟팅을 해서 해도 어떻게 보면 딱 그 시간만 잡는 거거든요. 예. 그런 형태로 되게 독창적인 그러한 니치를 딱 그 숨겨진 틈새 시장을 잡아서 공략을 하시는 게 소자본일수록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옛날엔 또 다방 문화가 발달했을 때는 커피를 이렇게 다 배달하고 그러는데 현재는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브링 정말 이렇게 가져다 주다 맞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굉장히 좋은 또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이런 아이템 굉장히 좋다고 또 생각을 하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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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사님도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번듯한 공간이 없어서 이런 말들 다 핑계라는 것 오늘 김지연 대표님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본 탓, 공간 탓 하지 말고 나만의 개성과 노하우로 알뜰한 창업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